예, 민주당이 국회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1박 2일 철야 농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을 앞두고 이 야당이 총력전을 나선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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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이재명 대표의 철야 농성 마무리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무릎 고뱅이 아프시죠? 우리 전혜숙 의원님이 가장 반응이 무릎 고뱅이 말이 딱 느낌이 오죠. 네, 젊으신 남자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반대하는 논리에 대해서 괴담이라고 비난도 하고 뭐 몇 리터씩 하루에 먹어도 괜찮다는 무슨 과학자라는 분을 모셔다가 그야말로 괴담성 국민 선동도 하고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사법 조치 운운하는. 예, 1박 2일 철야 농성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물론 뭐 밤새서 하는 농성이니만큼 물론 뭐 피곤하기도 하고 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국민이 그 오염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누워서 잠을 자는 자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보기엔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진지함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저도 좀 해봤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뭐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또 이해가는 측면도 있다. 뭐 예. 정치를 했던 입장에서 이렇게 좀 그렇게 봐주고 싶고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야 농성을 어제 IAEA 보고서 때문에 철야 농성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으로 다시 말하면 아마 제가 저기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문에 총선을 겨냥해서 저렇게 공세를 취하는 것은 100% 뭐 완벽한 이야기 맞는 사실과 부합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철야 농성 다음에 뭘 할 수 있느냐 야당이 8월 달 좀 있으면 휴가철 시작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예상컨대 예를 들어서 국토 대행진하는 국회의원 뭐 오염수 방류 반대 그다음에 또 삼보 일배 하겠다 심지어는 뭐 해수욕장 가서 또 서명 받겠다는 건데 이쯤 되면 8월 달 되면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을 하고 방류가 시작되면 어떻게 할 거냐 말 이런 문제는 남아 있는 게 또 하나는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상당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또 민주당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반일 문제가 일본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부터 죽창가부터 해가지고 뭐 일본 노 저편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해하지만 민주당의 논리 때문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정치 의도를 이미 국민들이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용이라는 사실을 연결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면 좀 민주당에서도 이게 말고 뭘로 더 부각시킬 거냐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어요. 예, 저도 예전에 이제 국회를 좀 취재를 하면서 의원들이 이제 철야 농성 그리고 점거 농성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만 보통 이제 철야 농성을 할 때는 소수 야당 예를 들어서 뭐 거대 여당인 시절에 소수 야당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회의장을 점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철야 농성을 하는 걸 많이 봐왔는데 자 그래서 이번 철야 농성 같은 경우에는 굳이 철야 농성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런 지적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그 전략, 전술, 선택지가 좁습니다. 철야 농성까지 간 것은 일단 전략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 단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철야 농성은 지금 뭐 금방 여러 가지 행태들을 뭐 보도에서 얘기합니다만은 그 행태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행태를 안 보였으면 훨씬 좋죠. 그렇죠. 이게 철야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요즘에 이 더위에서 또 추위에서 철야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저기서 몇 번 잡았습니다만은 저 이 로텐다홀이 돌로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철야를 한다는 게 아무리 매트리스를 깔아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행태를 가지고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저는 뭐 옳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철야 농상까지 할 수밖에 없는 야당의 처지가 좀 딱해 보이죠. 근데 지금 여야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건 뭐 과학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런 이슈를 놓고 일본의 책임을 따지지 않고 여야가 저렇게 입장을 1년 전하고 180도 바꿔서 하는 게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죠. 지금 그것을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딱 꼭 집어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철야 농성이 참 답답함의 발로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철야 농성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는데요. 자,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한 어떤 노력을 과연 이 정부에서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비상행동 17시간에 돌입합니다. 방사능이 경납 콘크리트 벽을 뚫고 밖으로 나와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17시간입니다. IAEA는 사찰 기구이지 보건기구가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봤는데 가장 지금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요즘 생각나는 노래가 세상은 요직이야. 딱 보면 지금 만든 게 세상은 요직이에요. 예, IAEA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라는 이제 취지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뭐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저런 취지이긴 하지만 자, 의원들이 줄줄이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농성장의 모습,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은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또한 맹탕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서 민주당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건데, 저렇다면 IAEA는 유엔의 기구입니다. 유엔 기구, 산하 기구죠. 그러면 우리가 음용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WHO라는 세계 보건 기구, 이렇게 핵 문제, 방사능에 관한 IAEA가 최고 권위 기구다. 보건에 관한 WHO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못 믿겠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엔 좀 음모론의 국제 기구판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IAEA가 포획돼 있다. IAEA도 일본 정부가 완전히 힘 못 쓴다. 일본 정부가 시킨 대로 기시다와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럼 IAEA를 못 믿겠다면 저희 어떻게 하잖아요. IAEA는 2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11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우리도 전문가 박사님 갔잖아요. 김홍석 박사로 조사했고, 그다음에 독자적으로 뜬 샘플을 가지고 5개, 4개 우리나라를 포함한 프랑스, 스위스 다 조사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IAEA를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 남는다. 또 하나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제 기준에 맞게 되면 우리가 거의 굳이 반대를 못 한다는 부분 하나. 심지어는 후쿠시마가 일본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류 문제는 결정은 일본 정부의 주권적 사항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예. 또 범정부 TF에서 그렇게 방류해본들 그때는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정부 TF의 결론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내려진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뭐 달라지겠느냐. 심지어는 지금 이재명 정부인들, 대통령 정부인들 저렇게 되는 마당에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냐 말이에요.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답을 해줘야 되지. 이걸 무조건 IAEA 못 믿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또 그 대안이 뭔지를 내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점이 민주당이 의원들의 자유 발언을 필리버스터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회의에서 발언을 길게 이어가서 법안 처리 시간을 안 주는 그런 것을 명명하는데 민주당 자체의 철야 농성에서 의원들이 자유 발언을 이어가는 것을 필리버스터라고 명명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흔히 써요. 이건 민주당만 쓰는 게 아니고 국힘당도 씁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면 또 역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필리버스터를 여야가 나눠서 한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게 한국적 필리버스터인데요. 뭐 필리버스터라는 이름은 흔히 씁니다. 그래서 저건 그렇게 뭐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아니고 예. 저기서 사실 민주당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마루타식으로 접근해서 뭐 물 마셔볼래? 그리고 뭐 여당도 마찬가지죠. 회 먹어볼래? 그러다가 급기야 수조물까지 먹은 거 아니에요? 마루타식 먹방식 접근을 하지 말고 IAEA가 지금 130페이지가 조금 넘는 보고서를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최종 보고서라고 나왔으면 여기서 일단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그냥 맹탕이다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지 말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지금 결정적인 이 IAEA 보고서의 문제는 이겁니다. 오염수 시료를 샘플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시료는 아예 채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한 국제적이기도 하고 정치적이기도 하지만은 원자력계 전문가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학, 그 중에서도 해양학, 해양 환경학, 태평양 그 해류학, 그리고 해양 생물학, 그리고 의학, 그리고 급기야는 국제법까지 해서 런던 협약이 지금 뭐 우리가 런던 협약 때문에 그 사이 쭉 몇십 년을 해왔던 음식물 쓰레기 투기도 해양에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됐거든요. 런던 협약이 무섭습니다. 예. 음식물도 투기를 못 하는데 일본의 주권적 사항?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학적, 국제법적 이런 접근을 해서 민주당이 국제적으로도 파고들고 국민들한테도 파고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으로서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이는데 민주당이 그걸 놓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을 합니다. 3일 동안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이런저런 설명들을 덧붙일 예정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야당의 이런 행위는 과학 부정이자 IAEA 조사단에 참여한 많은 국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짓말을 계속 거짓말로 덮어 온 민주당이 이제는 본인이 만든 거짓말을 아예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것은 아닌지. 예, 이 IAEA가 사실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측면 그리고 국제 기준에 과연 이 원전수가 위험하느냐 아니면 그 기준을 넘어서느냐 마느냐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기구이고, 아까 이제 신경민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환경 평가 문제는 또 다른 기구에서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지금 IAEA의 그 결과 보고서가 어쨌든 뭐 잘못됐다. 그리고 IAEA가 그 거짓말, 맹탕 보고서를 썼다는 것은 아예 민주당이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신경민 전 의원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보좌관들 시켜갖고 지금 IAEA의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40페이지짜리 저 파일 그 마지막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140페이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0, 딱 140페이지. 그러니까 저 번역해서 유심히 보실 필요. 저는 앞머리밖에 못 봤는데 이런 거예요. 2021년 4월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다음에 IAEA 요청을 해서 7월 달에 석 달 후에 IAEA에서 TF를 만들었어요.
그 아르헨티나 출신 뭐 어떤 분을 그 핵안전국장을 TF 팀장을 해서 11개 나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뭘 했느냐. 도대체 일본이 하겠다는 저게 기술적으로 뭐 가능한 거냐부터 시작해갖고 리뷰를 다 했다. 리뷰. 그래서 표현대로. 그러니까 국제 안전 기준에 자기 IAEA 기준에 맞느냐를 평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해보니까 아,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하는 저게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 그리고 30년 정도 저렇게 조금씩 기준에 낮춰서 보내면 환경에 전혀 그 유의미한 영향이 과학적으로 영향이 있을 만한 게 없다라고 그 보고서의 요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읽어보고 아 그러면 틀린 게 뭐지 여기서 약점이 뭐지라고 찾아내서 보여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지금 뭐 과학하고 정서하고 다르잖아요. 또 안전하고 뭐랄까 안심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적 데이터가 IAEA 보고서에 나왔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은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다. 거기에 야당이 뭐라고 좀 말을 얻는 것은 좋겠으나 근거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되면은 이게 몇 년 후에 만약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걸로 나타나면 오늘의 2023년 7월에 벌어지는 이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때 가서는 우리가 그냥 불안해서 그렇게 불안을 증폭시키다고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면 근거가 뭐였다는 걸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가 보면.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사드 때도 그렇고 2008년도에 그 광우병 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광우병 지금 다 미국산 소고기 누구보다 싸다고 가서 많이 먹는 이런 세상이 됐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 와서 어떤 분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저 그때는 이명박 정부의 그 뭐라 그럴까 협상 태도를 뭐 비난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했다는 걸로 다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뭐 여당은 물론이고 다른 곳에서도 나왔는데 특히 IAEA 사무총장의 개인 SNS에 이 한글로 악플이 달렸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고요. 이 140페이지짜리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적 접근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일단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분야의 과학자들 내지는 국제기구 내지는 태평양과 동북아시아 그리고 중미, 남미, 북미의 국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은 여당도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건 맞지 않고요. 예. 야당도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여야가 모이고 윤석열 정부가 같이 자리를 하면서 자, 이 문제를 그럼 국민의 불안과 불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가지고 해야죠. 이처럼 한쪽은 일본의 편을 드는 것처럼 하고 한쪽은 이렇게 막무가내로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국민이 누구를 믿습니까? 이렇게 가는 건 맞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또 SNS로 댓글 공세를 하는 건 이건 국내 정치에서는 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국제기구, 국제정치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부가 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검토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러니까 찬성할지 반대할지의 입장도 오늘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정부의 입장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정부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IAEA 보고서 나온 내용과 우리나라 그도 대표단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가서 일본에 가서 봤던 점검했던 그 내용이 맞는지를 발표하는 게 핵심일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리투아니아에서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나토에서 만나게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정부가 특별 성명을 발표해라.
일본 정부가 뭐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일본 정부가 먼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가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기시다한테 당신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이웃 나라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함직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부분 아닌가 싶어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성 입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실 겁니까? 이건 하여튼 뭐 끝까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근데 쉽지는 않은 임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 일의 성격상으로 이게 뭐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 안에 끝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핵종이 지금 64종에다가 새로운 핵종이 5가지 종이 합해져 가지고 70종에 육박한 또 어디에 또 핵종이 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오염이 차곡차곡 쌓일 때, 특히 미세 생물에 쌓일 때 그 후과는 지금 우리의 과학으로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언제 어떻게 끝날지 지금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후대에 원망을 듣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